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했다고?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여기 일본에서 살다 온 미국 출신의 한 건축가가 변한 강남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도 한국으로 여행을 왔었지만 그때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한국의 매력을 못 느끼고 일본에 정착하여 5년간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녀가 이렇게 놀란 걸까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한국에 여행을 온 이후 한국에 아예 정착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줄리예요. 저는 미국 출신의 건축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쁜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꾸고 꾸미는 것을 좋아했고 화장하는 것, 쇼핑하는 것을 즐겼죠. 지금도 거울을 볼 때마다 늘 저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를 드리죠. 저는 5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대학생 때 부모님과 아시아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일본의 아기자기함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쭉 지내게 되었죠. 처음에는 도쿄가 정말 좋았어요. 전통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설렘이 없었고 건축계도 크게 발전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 친구 알렉스가 전화를 했어요. 소피야,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게 어때? 너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말했죠.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쩌면 변화를 필요한 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짐을 싸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무더운 여름 저녁 10시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동아시아인데도 일본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게 나쁜 느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공항 주변 건물들을 올려다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도쿄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죠. 도쿄는 좀 더 느리고 신중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공항에 알렉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제가 머물 아파트가 있는 강남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도시를 지나가며 창밖을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거리가 정말 바빴거든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어수선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죠. 소피야, 여기 정말 마음에 들 거야. 알렉스가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면서 말했어요. 서울은 절대 잠들지 않아. 그리고 여기 건축물들은 정말 놀라워. 새로운 것들과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정말 특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분도 되면서 약간 긴장도 됐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날 강남을 지나가면서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로 이사온 동네를 빨리 탐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강남은 화려한 패션 매장들로 유명하지만 저는 건축가로서 건물들이 더 흥미로웠어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상점들, 높은 오피스 빌딩들, 세련된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죠. 여기 건물들은 도쿄에서 봤던 것과는 달랐어요. 더 대담하고 강한 성과 흥미로운 소재들을 사용한 건물들이었죠. 한참을 걷다가 카페에 들르기로 했어요. 카페 안에는 젊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많았어요. 모두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곳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장소라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근처에 앉은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 도화지를 펼쳐놓고 건물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죠. 궁금해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건축가예요. 어떤 디자인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학생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라고 말하며 저는 수연이에요. 우리는 도시 디자인 수업을 위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구경하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그들의 도면을 보여줬어요. 서울의 오래된 동네 중 한 곳에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제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역사적인 특색도 유지해야 하죠. 쉽지 않아요. 정말 감명받았어요. 이 학생들은 자신의 작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는데 서울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저는 학생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서울에서 진행 중인 다른 건축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고 오래된 동네들이 재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카페를 나설 때쯤 이미 늦은 오후였어요. 머릿속이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력이었어요. 서울의 건축물을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도쿄와는 다른 이 도시의 느낌을 다시 생각했어요. 이곳은 모든 것이 더 빠르고 역동적으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화를 즐기고 있었죠. 주변의 건물들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올려다봤어요. 각각의 건물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곡선형 지붕을 가진 오래된 한옥들이 초현대적인 유리 빌딩 옆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도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대감이 넘쳤어요. 서울에 온 것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아가는 과정이 기대됐어요. 그렇게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 만날 새로운 사람들, 탐험할 새로운 아이디어들. 오랜만에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이 이미 저에게 마법을 걸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동네를 탐험할 생각에 설레며 잠에서 깼어요. 용산으로 향했고 이태원에 도착했어요.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으며 주변에는 에너지로 가득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세련된 옷을 입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인 제 모습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길을 걷다 보니 다양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반짝이는 오피스타워, 미래에서 온 듯한 세련된 아파트 건물들,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의 트렌디한 부티크들이 있었어요. 도쿄에서 보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 건물들은 더 대담하고 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카페들이 늘어선 번화한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신선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늑해 보이는 한 카페를 골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들 노트북을 두드리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에너지가 전염되듯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도쿄의 카페에서 익숙했던 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라떼를 주문하고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면서 주변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예술 프로젝트, 기술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울이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넘쳐나는 도시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큰 테이블에 모여있는 학생들 무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큰 종이들을 펼쳐놓고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요. 궁금증이 생겨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건축학과 학생들이신가요? 한 학생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정식이에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우리는 도시 디자인 수업 과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정식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울의 오래된 지역에 새로운 생활 공간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도전 과제는 이 지역의 역사적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곳 저곳에 건축학도들이 많다는 것에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학생들은 단순히 멋진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어요. 그들은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커뮤니티 정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이 그들의 스케치 중 하나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전통 한국 건축과 현대적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조합하려고 하는데 너무 과한가요? 저는 그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야심차긴 했지만 정말 흥미로웠어요. 정말 훌륭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건 경계를 넘나드는 거고 그게 바로 좋은 건축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학생들은 제 말에 환하게 웃었고 그 후로 1시간 정도 우리는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도쿄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공유했고 그들은 서울의 건축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자연스레 일본에서의 경험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도쿄에서의 시간을 정말 즐겼고
그곳에도 재능 있는 건축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뭔가 좀 정체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는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새로운 대담한 아이디어를 펼칠 공간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학생들은 그들의 디자인에 두려움이 없었고 건축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저 역시 점점 더 이 가능성에 흥분하게 됐어요. 어느새 오후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수영과 그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영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서울에 온 이유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침에 봤던 그 도시가 훨씬 더 생동감 넘치고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저는 건물 하나하나, 거리 모퉁이마다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고 서울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찾기 위해 서울에 왔지만 그 이상을 찾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창의성과 혁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이곳의 일부가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잠에 들기 전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서울에 오기로 한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나도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건축물을 더 탐험할 생각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도시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으며 교통소음이 생기 넘치는 배경음을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현지인들이 DDP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다가가면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도심 한가운데에 우주선이 착륙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부드럽고 곡선으로 이루어진 벽은 마치 물처럼 흐르는 듯했고 날카로운 모서리 하나 없이 매끈했어요. 나중에야 그 건물이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와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차가운 금속 외벽을 손으로 쓸어보았어요. 이건 정말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독특해. 내부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어요. 넓은 공간은 미래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학생들 몇몇이 독특한 내부를 스케치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연필이 노트 위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건물이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다음 세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DDP를 몇 시간 동안 탐험한 후 완전히 다른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이 엄청나게 깨끗하고 효율적이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북촌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한옥이라고 불리는 전통 한국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 집들은 아름다운 곡선의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나무, 흙, 기와로 지어졌어요. 특히 현대식 고층 건물이 멀리 보이는 가운데에도 이 집들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을 거닐다가 한 할아버지가 자기 한옥밖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그분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시더니 손짓해 부르셨어요. 북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60년을 살았어요. 우리 전통 가옥이 어떤가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그분은 한옥의 역사와 어떻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오래된 건물들이 트렌드가 되기 훨씬 전부터 얼마나 친환경적이었는지를 배우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날 오후에는 서울 건축 포럼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어요. 강연장은 전 세계에서 온 건축가들로 가득했어요. 이 도시에 처음 온 터라 조금 긴장되었지만 주변의 열정적인 분위기에 저도 금방 휩쓸렸어요. 첫 번째 연사는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건물 디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또 다른 건축가는 자동으로 온도와 조명을 조절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 건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제 관심을 정말로 끈 발표는 전통 한국 요소와 현대 디자인을 결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건축가는 현대식 한국 전통탑을 닮은 고층 건물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서울 자체처럼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어요. 휴식 시간 동안 현지 건축가인 지연 씨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울의 건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여기엔 창의력과 혁신이 넘쳐요.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경계를 넓혀가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연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서울의 특별함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지만 과거를 잊지 않아요. 그날이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 흥미로운 도시에서 제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기다려졌어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본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DDP의 미래적인 곡선, 한옥의 변함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포럼에서 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독특한 건축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서울의 건축이 도시 자체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혼합체였어요. 고대 사원이 세련된 고층 건물 옆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곳, 각각이 도시의 특성을 나름대로 더해주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만난 건축가들의 에너지와 열정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시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름답고 기능적이며 환경에도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설렘을 느꼈어요. 서울의 건축신에 참여하게 되면 건축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배울 것도 많고 탐험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건설 현장을 방문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서울의 또 다른 동네를 탐험해 볼지도 모르죠. 각기 다른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진 동네들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서울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돼요.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게 참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익숙했던 것들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눈치챈 것 중 하나는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였어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사람들 각자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걸 중요시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일하고 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좋은 것보다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점은 직장에서 더 뚜렷이 보였어요. 제 한국인 동료들은 항상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늦게까지 함께 일하거나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기꺼이 도와줬어요. 그냥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동료들은 자주 저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그러는 줄 알았는데 곧 이 모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쌓아가더라고요. 우리는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가족 이야기, 꿈, 걱정 등을 듣다 보니 단순한 직장팀을 넘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식사 자리에서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됐어요.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 간의 깊은 관심과 연결된 느낌이랄까요. 그냥 친구가 되거나 친절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봐주려는 강한 유대감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정이 저와 동료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 덕분에 전에 없던 환영받고 보살핌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다양한 맛과 종류가 가득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주 한 식당에 가서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거나 추운 날 김치찌개를 함께 나눠 먹곤 했어요. 이 식사들은 항상 함께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각자 자기 음식을 주문하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모두가 서로의 접시에서 음식을 덜어주고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챙겨주었죠. 서울의 생활이 얼마나 빠른지도 금방 알게 됐어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빠르게 걷고 빠르게 말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속도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도에 익숙해졌고 그게 주는 에너지가 신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더라고요. 이 빠른 속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도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뭔가를 주문하면 거의 다음날 바로 도착하더라고요. 음식도 정말 빨리 배달되고요. 심지어 공사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미래로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중에도 한국 사람들은 휴식과 즐거움을 아는 것 같았어요. 힐링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건 스스로를 돌보고 재충전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카페에 가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찜질방에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서 짧은 여행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띈 점은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였어요. 사람들이 항상 잘 차려입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간단한 외출에도 말이죠. 처음엔 제가 너무 소홀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지만 점차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이해하게 됐어요.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기술도 한국 생활의 큰 부분이었어요. 모두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결제, 음식 주문, 택시 호출, 심지어 집안의 가전제품까지 제어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TV 화면도 있고 몇몇 카페나 식당에는 로봇이 있기도 했어요.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현대적인 기술과 함께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모습이나 추석이나 설날 같은 전통 명절을 기념하는 방식에서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옛날식 놀이를 하기도 해요. 참 아름다운 조화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한국어에는 여러 가지 수준의 격식이 있고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격식을 사용해야 하더라고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인식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모든 한국 문화의 측면들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됐어요. 그들은 정말로 성실하고 열정적이며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관계를 중요시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아요.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킨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살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방식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었어요. 빠른 생활 속도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이 활기차고 흥미로운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과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항상 흥미로웠어요. 아직 배울 게 많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더 탐구하고 이해해 나가는 것이 기대되었어요. 몇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서울이 집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작업 중이었던 큰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희 아이디어들이 실제 건물로 변하는 걸 보는 게 정말 짜릿했어요. 처음 이 도시로 저를 끌어당겼던 그 모든 흥분과 새로운 생각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발걸음이 가벼워진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건 단지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동료들은 단순히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고 서울도 이제는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사는 동네를 걷고 있었는데 문득 이 동네의 작은 가게들과 카페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길모퉁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으러 가는 단골집도 생겼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난 이제 단순히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로 이곳에 살고 있구나. 처음에는 서울의 빠른 생활 속도를 따라가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지하철역을 빠르게 걸어 다니는 기술도 익혔고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문제없어요.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마치 도시의 리듬에 제가 맞춰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동료 건축가인 민호는 항상 최고의 맛집을 추천해줬고 이웃인 수연은 저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비록 제 김치는 그녀의 것처럼 맛있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저를 그들의 삶 속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 점이 정말 고마웠어요. 가끔씩 저는 와, 나 진짜 이걸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였어요. 우리는 K-팝 노래를 열창하고 있었는데 물론 저는 음이 안 맞았지만요. 문득 웃음이 터졌어요. 여기 서울의 작은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미국인 건축가인 제가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이곳에 있을 거라고 누군가가 말해줬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끝없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수백 번이나 걸어 다녔던 거리를 걷다가도 갑자기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큰 건물들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미술관이라든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던 거리 음식 노점이라든가 서울은 그런 도시였어요. 늘 놀라움을 주고 항상 변화하는. 저는 작은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구워지는 호떡의 냄새, 아파트 단지 안뜰에서 뛰노는 이웃집 아이들의 소리.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 새로운 삶을 채워주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물론 항상 쉬운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문화적으로 실수해서 창피했던 순간들, 회의 중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곤란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저 모험의 일부분일 뿐이었죠. 저희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저는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 디자인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마법 같았어요. 어느 저녁 거의 완성된 건물의 옥상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아래로는 서울이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고 어둠이 깔리면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어서 제 인생에 변화를 주고 다시 영감을 받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정말 찾았죠. 하지만 그 이상을 찾았어요. 서울은 저에게 진정한 회복력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이 도시와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보게 되었죠. 저는 진정한 혁신의 가치를 배웠어요. 단지 건축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힘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챙기고 서로를 지지하는지 그건 정말 특별했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보며 저는 오랜만에 깊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도시, 그 모든 에너지와 모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이곳이 제 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이게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 배울 것도 탐험할 것도 많았죠.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한국어를 더 익히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귈 날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 기대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몇 달 전 긴장되고 조금은 길을 잃은 듯 했던 소피아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피아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찾았거든요.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자리를 잡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모험을 계속 즐기고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이겠다고. 왜냐하면 서울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저는 그것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후 저는 다시 거리로 내려갔어요. 내일은 이 놀라운 도시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고 그 하루가 어떤 것을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제 서울 이야기, 이제 막 시작했어요. 여기 친구의 제안에 한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 그녀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한국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